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업국어 비법서의 수업국어 논술학원의 서한슬 총괄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을 넣었지만은 제가 사실상 선생님들 관리랑 그다음에 예비고일 총괄을 다 맡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거의 이제 저를 통해서 상담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저희가 특히 이제 반별로 선생님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예비고일 전담 선생님들을 이제 아마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차례가 나오죠. 우선 뭐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실은 이제 그래도 저희 학원만 소개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지권에 있는 주요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간단하게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멘트는 간추려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따가 또 이제 한 번 더 들어오실 거거든요. 저희 이따가 소개드릴 윤경숙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주요 학교들에 대해서 특히 6개 학교로 나누어서 분석을 저희가 실시했어요. 그래서 수지, 홍천, 풍덕, 그다음에 서원, 신봉, 현암중 이렇게 6개 학교 정도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그 6개 학교 말고 또 추가로 관심이 있으신 학교가 있으신 경우에는 또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다. 우선은 더 많은 학교들을 다 담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6개를 추려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1학년, 2학년 특징을 같이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 학원 소개. 이렇게. 저희 학원이 물론 뭐 이제 뭐 규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들어오세요. 굉장히 뭐 다양한 학원들이 있죠. 뭐 더 큰 대형 학원도 있고 뭐 소형 학원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다른 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 이제 98년 창사, 그렇죠? 저희가 물론 뭐 오래됐다고 하면은 뭐 조금 이제 낡은 이미지일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저희 학원 인테리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항상 이제 변화, 그 당시에 뭐 교육 트렌드라든가 입시 성향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 왔고, 또 우리 저희가 이제 뭐 음식점 중에서도 뭐 원조 뭐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대째 뭐 50년 전통. 저희는 뭐 5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로 26년째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항상 이제 연구에 힘쓰시고 계시다라는 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뭐 당연히 뭐 이제 누적 합격생은 그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영역은 수능 국어. 여기서 수능 국어라는 거는 뭐 정말로 수능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원래는 목표가 수능 대비죠. 수능 대비인데 특히 고1, 2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신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학생 구성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기 때는 주로 내신 대비, 그리고 방학 때에는 주로 이제 정시 대비, 이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즘 내신 트렌드상 수직권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수능형 문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이 꼭 같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학교에서 처음 보는 외부 지문도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랑 연계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 대비가 장기적으로는 수능 대비도 된다. 왜냐면은 그 내신 영역 중에서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다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번에 상봉 윤모 이렇게 이제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엇이 다른가 뭐 이런 거죠. 저희 1학기 내신 재원생 기준으로 3명 중에 1명은 지금 2등급 이내가 나오고 있다. 이건 중간기말 합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올해 1월, 2월쯤에 최종적으로 논술을 포함한 이제 대입 합격생이 나온단 말이죠. 합격률도 60%에 달하다. 그래서 저희 특히 선생님들 중에 논술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문 논술 중점으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 학원이 이제 분당반도 있기 때문에 수시간 분당반을 같이 이제 수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대인 논술을 가르치고 계시다. 이거는 근데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이긴 하죠. 보통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얘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저희 서분 원장님, 저희가 사실 서북국어 그 이름이 서분 원장님에서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라. 은근히 이거 좀 이게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 중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그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구 원장님이 만드신 학원이라서 서구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있고 세 번째는 저랑 같이 이제 내신 문서가 이따가 설명을 하실 윤경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신영민 선생님도 있으시고 이렇게 주로 4명의 선생님이 예비고일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각각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프린트에도 담아뒀습니다. 매니저 프로필도 있고 윤경 선생님과 함께 신영민 선생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인데 모든 학년들을 통틀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정시 준비, 수능 국어 대비를 가장 오래 하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이 특히 이제 일부 경우 특목고 자사고를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소치 이제 뺑뺑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중학교 내신에 좀 힘을 빼고 고등학교 국어 대비를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마 어머님들도 관심 있으셨으니까 이제 같이 저희 이제 설명을 좀 듣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레벨 테스트랑 입학 대면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써있는 이 레벨 테스트 저희가 소칭 이제 입학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예비고일만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따로 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25문제로 4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영역은 문법이랑 문학이랑 비문학을 저희가 섞어서 넣는데 대부분 질문들이 아마 학생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아요.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작품을 처음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다고 모든 작품들을 다 틀리는 게 아니라 많이 맞는 영역이 있고 좀 많이 틀리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현대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시조 중에서도 이제 기생들이 썼던 기녀시조 같은 것들은 좀 우리말이 많고 현대어가 많이 좀 현대어랑 비슷한 순우리말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맞고 비문학 중에서도 예술 영역 같은 것들은 좀 애들이 많이 맞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고전 소설이나 아니면 뭐 고려 가요 같은 것들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있는 비문학 지문에서 비문학 지문을 풀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마지막 거의 뭐 5문제를 다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적인 부분도 같이 저희가 평가한다는 점 참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카이반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1%, 1등급.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소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 원장님이 직접 직강하시는 반은 스카이반. 지금 한 반이 있는데 저희는 딱 그 특정 점수 기준, 저희가 지금 70점 기준으로 이제 스카이반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자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테스트 자체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스카이반의 충족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충족하는 즉시 이제 바로 개강을 할 거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명문대반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과제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재는 이따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은 자체 교재를 진행을 합니다. 크게 이제 문학책, 비문학책, 문법책으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모의고사 과제가 매주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특히 예비고일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크게 2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전 시간을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래도 지금이랑 달리 중세국어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썼던 국어 어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개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해법 고전 시간이라는 책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 우선순위가 보통 문법 아니면 비문학인데 이제 수능을 고려할 경우는 보통 비문학을 많이 저희가 하게 되죠. 왜냐면은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홍천고 같은 수지고 홍천고 같은 학교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학 문법 위주로만 내신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한 학기 내내 내신만 준비하게 되면은 비문학을 까먹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다가 비문학도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문이 길잖아요. 애들이 지문이 기니까 여기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비문학 자체가 상수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시기 때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혹은 이제 개학해서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기 전까지 비문학을 그때 좀 중점적으로 많이 키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남은 1년 대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예비 매산리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비 매산리가 고일 모의고사들이 영역별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되고 특히 이제 해설지 같은 데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용교재 중에서는 이제 고전 시간은
해법 고정 시간을 쓰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예비 내성을 씁니다. 아마 이따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써있긴 할 겁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입방류의 반별 담임 배정을 통한 밀착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높은 확률로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대부분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상담을 하신 선생님한테 이제 배정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되 대신에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모든 반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예비고일 선생님들은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 반을 각각 맡고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평균적으로 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 수치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좀 사실 부탁드리는 게 이제 꼭 이제 선생님을 이제 가려서 선택하실 필요보다는 시간대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도 어차피 다 이제 고등부 이쪽에 수능 지역, 저기 수지 지역 쪽 고등학교들은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딱히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락드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어머님이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학생의 이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수업 잘 듣고 있는지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학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연락을 바로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3차는 이제 수업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학생이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특히 예비고일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못 따라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 과제를 매주 해와야 되는데 아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예 과제를 못 배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과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또 추가적으로 주중이라든가 또 주말에는 수업이 많으니까 좀 사실상 부르기 좀 힘들고 주중에 학생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따로 불러서 따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라고 써 있는 게 3차에 대한 얘기고요. 4차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수업적인 태도가 조금 이제 계속 경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죠.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거나 또 추가적으로 부른 날에 또 오지 않거나 이제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재등록 여부를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등록 여부를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어머님이랑도 추가적으로 상담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수업 방식인데 저희가 이따가 시간표가 나오지만은 주 1회 4시간입니다. 4시간을 근데 대신 내내 판서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3시간 수업과 1시간 주간 테스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3시간은 또 사실은 어떻게 또 나눠지게 되냐면은 1시간 반씩 또 2개가 나눠져서요. 순서는 보통 문학, 문법, 문학, 비문학 순서로 진행해요. 왜냐면은 문학만 너무 연달아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특히 예비고일 친구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나올 만한 어려운 문학 작품들을 자꾸 연달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들어갔던 친구들보다는 아직 긴 호흡의 수업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변화를 중간중간에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문학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흐트러 놓고 문학을 했다가 다른 과목을 했다가 또 문학을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 지도가 필요한 경우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2차 지도에 대한 얘기죠. 3차 지도 이제 학생이 좀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 특히 문학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더라. 그러면 따로 불려서 또 저희가 또 봐줘야겠죠.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됐니?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지문 자체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그 원인에 맞춰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이랑 따로 시간을 잡아서 따로 불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한 번 더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수업 과목은 말씀드렸던 문학, 비문학, 문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제는 크게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에도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 들어있는 부분을 과제를 해오면 되고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 여기서 오답 정리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생이 틀린 걸 고쳐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특히 처음에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저희가 이제 뒤에 다 답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 답지를 보고 그대로 해설지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 손만 아프고 정작 학생의 머리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틀린 선지를 고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보통 문제가 적절한 것은 유형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형이 있잖아요. 적절한 것은 본인이 선택했던 오답을 고치면 되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그 답을 고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의 정답은 그 5가지 보기 중에서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틀린 보기를 고치면 되는 거죠.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틀린 문장만 고쳐오면 됩니다. 그래서 꼭 문장을 다 고치라는 게 아니라 뭐 단어라던가 어휘 부분만 고쳐서 간단하게 펜 같은 걸로 위에다가 이제 교정해서 쓰면 되는 거죠. 마치 첨삭처럼 해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이제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조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문학 같은 경우는 해법 보던 시가, 문법은 하루국어 문법, 매상리는 예비 매상리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 3가지만 하게 된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선택하게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또 이제 여러 차례 예비고의 친구들을 좀 가르친 결과 가장 학생들한테 좀 입문하기 좋은 책이지 않나 해서 이런 책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예비 매상비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이미 예비 매상비를 다 풀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른 교재를 좀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집에 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 먼저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유연하게 그렇게 바꾸기도 한다. 무조건 100%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내신. 저희가 내신이 물론 학원마다도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짧은 편은 아니에요. 7주 대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직전 대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7주라고 써 있는 거고, 뭐 직전 대비라는 건 아마 뭐 중학교 때도 좀 이렇게 겪어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학교가 이제 보통 당연히 주중에 시험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날의 시험이면은 뭐 전주까지는 그대로 원래 시간대로 수업을 하다가 시험 전날에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차원의 수업을 한다. 그래서 화요일이 시험이면 월요일, 당연히 수요일이 시험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전날에. 그 직전 대비 포함 7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내신은 뭐 이제 수직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학교들마다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출판사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프린트도 다르고,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다 반을 편성합니다. 당연히 학교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내신 분석을 하게 될 때 한문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가능하면 이제 원래 그 해당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게 그래도 더 실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다만 차이점은 정규 수업과는 달리 내신 수업은 3시간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첫 주를 제외하고는 그 3시간 중에 앞에 1시간은 보통 전주에 배운 걸 갖고 테스트랑 질의응답이랑 바로 오답 정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이제 정규 수업과 마찬가지로 내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해가 작품 자체가 좀 어려워서 추가적인 이제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과제 수행이 많이 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남겨서 지도를 하거나, 또 역시 별도 시간대를 마련을 해서 그때 학생을 돌려서 추가 지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요고등학교 내신 국어 분석 및 대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개 학교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 진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경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실 겁니다. 잠깐 주로 이제 서원고, 풍덕고 파트를 이제 말씀하시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수지고등학교로 나왔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지고가 수지 지역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 보통은 당연히 이제 지역명을 따기도 했고, 수지구 지역 쪽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학교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옛날과는 달리 수지고가 이제 요즘 특히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진도 내용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면은, 보통 중학교 때도 이제 국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맨 처음에 다음 보기를 읽고 다음 이제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박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풍덕고 특히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외부 지문을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을 같은 박스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좀 많은데, 수지고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외부 지문을 안 쓰는 건 아니고 보기에는 넣죠. 보기에 새로운 거를 넣고 우리가 배운 것과 보기 지문을 같이 비교해서 분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수지고가 또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좀 찾았냐면은 여기 써있죠. 프린트 포함 무려 30개가 넘는 작품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대학교 오픈북이라 생각해라. 그러니까 학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진도대로만 다, 우리는 분명히 진도를 다 알려줬어. 어떤 작품 나올지 알려줬으니까 너네는 그것만 공부하면 돼.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그것만이라고 여길지는 그것도 이제 부지기수죠. 별도의 문제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얘기긴 한데 총 34개의 작품이 있는 걸로 들어갔었어요. 범위에. 근데 그게 정말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몰랐던 친구들도 많았던 게 프린트에 그 반 페이지 정도 크기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문도 함께 공부할 것이라고 써있었어요. 이게 아예 이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넘버링을 달아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법이나 표현법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나왔던 지문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유법의 예시로 또 뭐 A 지문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고 의인법으로 또 B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20개가 넘었던 건데 그거를 다 범위에 넣어버린 거죠. 학교쌤이 이거 꼭 전문 다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본인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쌤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그럼 너네가 직접 들었겠지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리고 프린트에도 써있으니까 이제 그거 갖고 증거로 나갔고 실제로 중간고사가 그렇게 나왔죠. 기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줄에 대한 설명이죠. 문법 범위가 굉장히 넓게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의문 자음 모음 파트가 나오거든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보통 중간 때 나오고 기말 때는 한글 맞춤법만 나오는 게 좀 보통인데 수지고는 그 보통 다른 학교들이 하는 한글 맞춤법에다가 문장 성분이라는 파트가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문법 요소라는 파트까지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학교의 거의 2배 정도 이제 많은 문법 범위를 활용을 하더라. 그리고 수지고가 제가 이제 2학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수지권의 학교 중에서 몇 안 되는 2학년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필수적으로 하는 학교거든요. 언어와 매체가 이제 문법인데 그런 학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 수준이 좀 높아요. 학생들이 범위도 넓은 데다가 심지어 또 이제 그 문법 문제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에 출혈이 생겼던 학생들이 이번 기말 때 특히 많았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여기 뒤에 써있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뭐 다양한 시도를 했다. 수준이 높다.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넣어놨죠. 오픈북 시험 나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원래 중학교 내신 스타일처럼 쌤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꼼꼼하게 놓치지 말자. 그게 이제 중간고사 때 나왔죠. 너네 예문까지 다 여기 예문에는 사실은 심지어 프린트에는 그 각각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전체 문장이 전체 지문 다 안 나왔거든요. 굉장히 일부만 나왔어요. 근데 학교쌤이 이제 약간 흘러가듯이 저기 예시에 나왔던 작품들도 다 전문 알아둬야 돼. 딱 요거 한마디 하신 거. 학생들이 그걸 놓쳤냐 놓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생겼겠죠.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이제 풍덕고예요. 2학년은 이제 윤효승이 설명하실 건데 1학년 먼저. 풍덕고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수지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논술형이 같이 나오는 학교 중 하나예요. 수지고나 홍천고는 논술형이 안 나오거든요. 다 이제 선택형으로 나와요. 객관식. 근데 풍덕고는 꼭 최소 2개에서 3개 문항을 논술형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합쳐서 24문제가 이제 시험 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21개, 22개가 다 객관식이니까 2-3개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단독 지문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논술형이 또 거기 안에 예하 문항이 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형 1번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또 1, 2, 3번이 또 들어가요. 근데 사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이제 거의 개수는 4개에서 9개 정도에 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씩 들어갔다고 했을 때 논술형이 3개면 9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풍덕고가 논술형이 조금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총 문항수는 24개였는데 절대 24개라고 안 느꼈을 겁니다. 거의 30개처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올해의 변화점은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 갑자기 뜬금없이 비문학 외부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비문학은 수지고 홍천고 같은 학교들이 이제 학교 프린트로
비문학 외부 수특이라든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준 다음에 그걸 냈거든요. 근데 풍덕고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미리 얘기도 없었고 학교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과학 연구에 대한 지문에다가 연계로 외부 지문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뭐 데카르트 얘기가 나와서 학생들이 거의 뭐 범접죠. 아니 갑자기 데카르트가 왜 나오지? 선생님 우리 이거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법은 좀 특이한 게 뭐냐? 사실 이게 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1학기 중간 때는 유일하게 풍덕고가 문법이 아예 안 나온 학교였어요. 아예 시험 범위 없었거든요. 애들은 좋아했죠. 쌤 저희 문법 안 나온대요. 좋아했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거를 포함해서 더 훨씬 많은 양의 문법 범위가 1학기 기말 때 진도로 나갔고 거의 굉장히 어마무시한 양의 진도가 거의 다른 학교에 여기 2배라고 썼지만은 제가 이제 과장 보태지 않고 거의 3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학기 중간 때 나갔어야 했을 의문의 변동도 나갔고 1학기 기말에 또 원래 나가는 한글 맞춤법도 나갔고 그런데다가 아까 수지고가 나갔다고 했었던 문장 표현까지 정말 거의 3배 거의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때 나올 만한 범위가 다 이번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만만치가 않죠. 특히 여기 논수령 같은 경우가 좀 중간고사 때 논수령이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논수령인데 논수령의 외부 작품이 갑자기 나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작품에서의 이 해당 의미를 갖고 있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을 이 외부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먼저 1번에서 물어보고 2번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예한 문제 중에서 1번 틀리면 다 틀려요. 그렇죠? 구절을 잘못 찾으면 이유도 바뀌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거의 하나 틀리면 짜라락 다 틀리는. 논수령이 거의 아무리 100점이 적어도 5점 이상 하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꽤나 치명타인 거죠. 특히 학생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선택형이나 객관식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본 당일날의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채점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논수령은 바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학생들이 계속 마음 졸이고 있는 거죠. 쌤 제가 객관식은 2개 틀렸는데 논수령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2개보다도 더 틀린 경우가 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의 점수도 실제적으로는 더 이제 평균적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중간의 기말보다 조금 더 어려워하거든요. 희한하게 논수령이 문학이 논수령으로 나오는 것이 문법이 논수령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이제 외부 지문이 껴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진도 작품이랑 외부 지문을 비교 분석을 하는 유형의 논수령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시험 범위로 배운 작품들은 본인이 거의 단알단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성격은 어떻고요, 주제는 뭐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제 앞에서 거의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악을 해놔야 그래야 외부 지문을 풀 만한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대비법을 써놓은 거죠. 2학년은 저희 이제 임현 쌤이 얘기해 주시고 2학년은 1학년이랑 좀 판이 많이 바뀝니다. 2학년들은 사실 문제들이 이제 1년에 누적된 배경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문학 파트를 해서 현대 문학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어요. 본인들도 엄청 어렵지 않았다고 했고 1등급인 친구들을 보면 하나에서 끝날 것 같다. 1등급이 4%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한 16명, 17명 정도만 빼고는 1등급 코스는 그냥 잘릴 것 같다. 한 문제 틀리면 이럴 정도로 최상위 아이들의 그 성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큰 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 친구 아이들이에요. 이제 고전이 나오면 현대에 달라지긴 하는데 고전을 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석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4등급 밑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1, 2, 3등급 아이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풍덕을 비롯한 다른 학교 2학년 학생들이 거의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1, 2, 3등급 아이들은 거의 틀리면 안 돼요. 두세 문제 틀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등급 다 내신을 받는 게. 그래서 1학년은 굉장히 문법이 큰 변별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2학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1학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배경 지식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 엉덩이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2학년도 풍덕은 논술형이 나오거든요.
나왔거든요. 이번 기말에도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문제당 5점 똑같고요. 그렇죠? 1학년들이랑 한 문제당 5점인데 거의 하위 항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2학년들은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 근데 공부를 안 했다면, 해석을 안 하고 해석 공부를 안 했거나 부정 같은 거 했다면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 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홍청로를 좀 얘기해요. 홍청로는 제가 1, 2학년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청로는 아까 풍덕고가 좀 대표적으로 논술이 들어간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홍청로는 비문학 프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죠. 거의 모든 학교들이 문법 문학은 당연히 다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비문학까지 시험 범위 들어간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험 범위, 진도 범위에 비문학 프린트라고 딱 대놓고 넣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수직으로 가끔 비문학이 나오긴 하지만은 딱 한 문제, 한 지문 정도 그렇게 껴서 이제 그리고 또 거의 단독으로 그냥 지문을 내는데 홍청고 요즘 특징이 뭐냐? 우선은 홍청고가 시험 보기 바로 전주에 프린트 줍니다.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캘린더를 따로 학생들한테 줬어요. 우리 진도 이렇게 나갈 거야. 진도 계획을 학교에서 줬는데 비문학이 마지막 주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달아 그 주에 2개 지문을 연달아 준 시기였다. 그래서 이번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수특 이제 그 수능 수특의 기출이었는데 윤리적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나오는 지문이 나왔고 두 번째가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가 데이터 생산자인가 뭐 제공자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징이 두 지문 다 외부랑 연계해서 묶어서 내는 건 아니고 2개 중에 하나는 단독으로 냅니다. 이번에는 그 윤리적 행위가 단독으로 나왔고 근데 그 나머지 두 번째 지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지문은 꼭 외부 또 모의고사 지문이랑 연계해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 그거는 이제 작년 2023년 고3 9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실은 홍청고가 1학년이긴 하지만은 이미 고3 수준의 모의고사나 수특 지문을 이미 기출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문이 외부로 연계됐을 때 분석력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홍청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학교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가령 문법 같은 경우도 특히 이번에는 홍청고 문법도 좀 여기에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쓴 부분 보이실 거예요. 다른 학교들이 1학년 때 배우지 않는 부분 단어의 형성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통 배경 지식으로는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도 이걸 아예 시험 범위로 집어넣는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제 고2나 고3 때 이제 엄매 때 배우는 파트인데 학생들이 이 부분의 범위를 배운 데다가 학교에서도 좀 의도적으로 갑자기 문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조건 문제를 냈어요. 조건 3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을 찾으시고 그 부분도 문제였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2개 지문이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 나 지문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문제를 들어봤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뭐 이게 학교에서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사실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꽤나 많은 학생들이 또 비문학이 보통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거의 뒤에 비문학은 건들지도 못하고 시험을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뒤에 틀린 애들이 좀 심하게 틀린 친구들은 막 49점 나온 친구도 있었고 물론 저희가 외부 상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홍청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 배분, 시간 관리 부분 때문에라도 벌써부터 이제 양극화가 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홍청고 2학년 더 쉬웠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다 이제 여기 쪽 학교들은 다 2학년 1학기 때 이제 문학을 배우거든요. 문학 작품도 물론 많이 나가긴 했죠. 이번에 모의고사 지문도 또 활용을 했고 또 이제 외부 지문도 많이 활용을 해서 한 18개 작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문학 작품 진도가 18개면은 사실은 다른 학교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작품이 많이 나오고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등급컷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홍청고 1학년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이미 1학년 때부터 어려운 내신에 좀 단련된 친구들이 많아서 내신 등급보다도 모의고사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서 뭐 홍천 자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홍천 부고 이렇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이유가
마치 자사고 특목고처럼 내신은 4등급, 5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모의고사가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가 더 난해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단련이 된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뭐 다른 학교였으면 충분히 어려웠다고 말할 만한 문제도 쉽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다 맞거나 하나 틀리고 나서 쌤 이번에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시험인데 반응이 극과 극이죠.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홍천고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다시 이어서 민영 선생님 말씀하시고. 저는 서원고 1학년을 다 맡고 있는데 서원고 1학년이 중간고사 상당히 어려웠어요. 풍덕고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었던 거고 그리고 서원고는 이미 예전부터 문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 비평준일 때부터도 그랬어요. 국어는 항상 문법이 어렵고 문학도 모두 골라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원고는 항상 문제 유형 자체가 모두 골라놔요. 그 비읍 시옷까지 나와요. 그럼 보통 이 비읍부터 시옷까지가 작품 하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중간고사 때는 서원고 1학년을 예를 들면 6개가 하나의 세트로 나왔어요. 작품.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뭐지? 6개가 더구나 배우지 않은 게 반이네?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해서 엮어서 6개가 한 세트로 나오는 바람에 중간고사 때 아마 1학년 서원고 아이들은 내가 왜 부흥을 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대신에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인 아이들은 문학 쪽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풀기가 쉬웠던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국어 공부를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생소했던 파트가 아마 국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 조금 힘을 뺐어요. 뺀 대신에 문법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문법에 힘을 뺐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중간고사보다는 좀 쉬웠던 양상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서원고도 그렇고 풍덕도 그렇고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지문은 대부분 다 기출에서 나옵니다. 수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정시 준비를 안 하고서는 절대 내신 준비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양상을 띠고 있고 이번 1학년들이 전반적으로 수지부가 선생님들이 국어가 많이 난이도가 상승한 그리고 외부 지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서 사실 농담상 홍초고 선생님이 흩어졌나? 학교는 뭐 이럴 정도로 학교들이 1학년들을 가만두지 않네 뭐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 2학년이랑 판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서원고 2학년은 풍덕이랑 비슷합니다. 양상. 그리고 여기도 요번에 크로스예요. 풍덕이 현대 중간고사에 현대 고전을 냈는데 요번에는 서원이 기말에 또 고전을 내서 서로 크로스돼서 시험법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풍덕은 외부 지문이 반 이상이 넘고요. 그 다음에 서원은 그래도 3분의 1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 2학년은 정말 애들마다 박 터집니다. 등급 따기가. 요번에도 저는 서원거는 그냥 96? 1등급 컷일 것 같다. 하나 틀리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 3등급 아이들이 아마 2등급에서 3, 4등급까지 호지될 것 같아요. 두세 개 틀린 아이들 조차도. 서원은 좀 힘을 많이 뺍니다. 2학년 때 비해서. 1학년 때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절. 근데 고전은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또 쓰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공부 안 할 때가 확 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2학년의 문학이라는 영역인 것 같아요. 서원고는 수특을 너무 좋아합니다. 최소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느 시점에 나왔던 작품들일까를 계속 뒤져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보통 최근 올해 수특도 발명을 하지만 옛날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1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2020년대 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특이나 기출문제에서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좀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부를 좀 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서원고 아이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 유형들은 사실은 이미 그 학교 기출문제에 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서원고 이걸 좀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배점이 높은 작품을 앞에다 배치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와 1번부터 막혀. 이번에 서원고 1학년 때 2번 거의 다 틀려버려.
근데 그게 배운 지문 하나에 외부 지문이 2개가 들어왔어요. 안 배운 게. 그런데 그게 모두 골라라의 문제였고 1번의 배점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틀린 아이들은 이미 1등급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문법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문법 배점도 3점대 후반에서 시작해서 3점대 중후반까지 가요. 문법 비중이. 그리고 문학은 3점대 중반, 만화 3.7점이 제일 높고 3점대 중반 초반에서 2점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한 문제 똑같이 틀렸어도 이 점수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틀린 개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점수를 나중에 환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사실은 서원은 수행평가 1학년들이 문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면 수행평가에서 많이 깎일 겁니다. 수행평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이제 신봉고. 신봉고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제가 좀 본 결과 홍천구 특징도 좀 들어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서원구 특징도 좀 들어있는데, 서원구 특징은 좀 2학년과 관련된 거니까 1학년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신봉고는 전체적인 고1, 고2 양상이 홍천구랑은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천구 같은 경우가 특히 올해 고1이 어렵고 고2가 쉽단 말이죠. 점점점 힘을 푸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신봉고는 그 반대입니다. 고1 때는 조금 사실 좀 평범해요. 사실 여담이지만은 앞에 나왔던 풍덕고나 서원고랑 같은 출판사를 쓰거든요. 지금 이 수집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제일 많은 출판사인 게 이제 신사고인데, 그 신사고를 쓰는 학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비교적 좀 평범한 유형의 문제 유형을 쓰고 있다. 약간 옛날에 많이 썼던 수능 유형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거의 나오지 않는 뭐 문학의 뭐 이제 그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사고라는 출판사 특성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아예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뭐 관동별곡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관동별곡은 사실은 고3들도 어려워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었던 때에는 엄청 어려웠던 반면에, 특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학기 기말은 거의 안 그래도 쉬운 현대시를 그냥 단독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제가 거의 너네 중학교 시험이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는 100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으로 치면은 물수능인 거죠. 물내신이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1등급의 퍼센테이지보다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전체가 다 1등급에 한 명도 없게 되는 참사가 되죠. 너무 쉬우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1학년 때는 좀 약간 그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근데 대체적으로는 무난한 느낌을 주는 학교라면은 2학년 때는 갑자기 서원고처럼 수특 사랑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유독 수특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아까 서원고는 이제 그 이전법 수특을 같이 두루두루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신봉고는 오직 최신, 올해 수특만 무조건 거의. 그래서 작년 기출도 생선, 이거 원래 얘네 교과서 거 아닌데 찾아보면은 작년 수특인 경우가 많고, 역시 올해도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특히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범위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올해 수특이 나왔습니다. 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24년 6월에 나왔던, 지금 고3 애들이 배우고 있는 수특 작품 중에서도 특히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현대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다가 외부 지문이 또 지문 박스에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신봉고 2학년 애들이 이번에 기말 본 친구들 가장 압박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아무리 작품 길이가 길어도 앞 페이지에 일본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들이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일본 문제가 뒷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가나다라가 나왔는데 다 가사예요. 그 중에 2개가 학생들이 배웠었던 수특 지문이었고 2개가 또 외부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엄청 느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또 겹치는 게 앞에를 엄청 힘을 줘요. 거의 기선제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애들이 거기서 막 시험 우리 학교 시험 왜 이러지? 하다가 완전히 뒤까지 말려버리게 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특히 신봉고 같은 경우는 수특 지문 활용률이 제일 거의 높기 때문에, 수특 지문은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물론 이제 학원을 통해서는 외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따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비교적 본인들이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수특 지문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특을 포함한 모든 지문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호흡이 긴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는 특히 고전 시가나 고전 선문 같은 것들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각각 어떤 표현법이 있었는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홍천고처럼 지문 읽는 시간을 거의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가나다라가 다그 고전 시가 가사로 길게 나오는 지문 유형에서 그 중에 2개가 배운 거고 2개가 안 배운 거라면은 앞에 2개 배운 거는 읽을 시간을 사실상 안 준다는 거죠. 뒤에 2개 위주로 빨리 봐야 되고 대신에 배운 부분 중에서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 뭐 A 밑줄, B 밑줄 돼 있는 것들은 이거 내가 배웠던 것 기준으로 어떤 의미였지? 요걸 바로바로 메모라이징을 해서 연계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분석력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고1, 2간의 간극이 좀 큽니다. 고2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거 같고 우리 학교 뭐 내신 무난한 학교지, 뭐 나쁘지 않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헉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신공고의 특징이고 현황고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현황고는 풍덕고와 마찬가지로 논술형이 나오는 또 다른 학교이긴 합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을 했지만은 성덕고도 논술형이 나오긴 하는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풍덕고보다는 훨씬 논술형이 조금 간단해요. 물론 이제 예하문항이 1,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1, 2번 각각도 조건을 각각 달아가지고 1번에서 찾았던 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 해당 조건에 맞춰서 한 문장 이내로 꼭 쓰시고 이렇게 좀 쓰는데 현황고도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은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논술형에 대해서 느끼는 난이도는 조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문법은 문학이랑 같거나 좀 높다. 그래서 왜 같거나 높다고 얘기하냐면은 특히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문법과 문학이 반반 나왔습니다. 전체 24개 중에서 12개. 그렇죠? 아주 그냥 밸런스도 딱 맞춰서 논술형이 2개가 나왔는데 그 둘도 딱 하나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문학, 하나는 문법 이렇게. 그렇죠? 뭐 여담이지만 현황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은 희망하셔서 가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현황고 자체가 물론 학교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주고 선생님들도 학생도 엄청 잘 챙겨주시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사고 떨어지면 현황고 간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뺑뺑이 실패해도 현황고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막상 가면은 뭐 등하교가 힘들긴 하지만은 학교 자체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현황고가 또 수지고랑 같은 출판사를 쓰거든요. 지금 현황고, 수지고, 성복고가 같은 이제 미래엔 출판사를 쓰는데 오히려 수지고보다도 외부 지문 많이 쓰고 체감 난이도는 더 높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여기 써있다시피 외부 지문이 또 똑같이 나오고 약간 풍덕고랑 비슷하게 논술형 문항에 외부 지문을 또 넣어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연계시켜서 근데 약간 풍덕고보다는 체감 난이도는 좀 낮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비법도 역시 교과서에 대한 이해력은 당연히 필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풍덕고처럼 외부 작품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배웠던 기본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다 베이스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고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크게 2개 유형으로 레벨별로는 스카이 그리고 명문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스카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1%를 목표로 저희가 직접 보는 자체적으로 만든 입학 테스트 70점이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소수 정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 하나만 딱 토요일 오전 반에 저희 원장님이 직접 하시게 되고 나머지 반은 다 분배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수요일 반도 이제 제가 하고 동현 선생님은 일요일 오전 반 하고 있고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드렸던 신동민 선생님도 각각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로 진행을 합니다. 진도는 스카이랑 명문대는 별도입니다. 근데 같은 명문대끼리는 저희가 진도를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학생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니까 해당 시간대 수업을 듣고 있겠지만은 특히 안 되는 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비고이 친구들은 겨울방학 좀 이제 여행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못 올라간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못 오는 주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대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강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이제 학원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게 되면은 그 주만 동영상을 저희가 찍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여기 주간 테스트 직후 해설 강의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1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시간 타임을 활용해서 각 담임 선생님들이 주간 테스트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질문들을 이제 질문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 3, 4번은 거의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크게 어려울 건 없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가 오늘 진행한 예비고일 설명회가 전체 순서는 이제 마치게 됐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는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 간단하게 받으니까요.